자, 여러분들 보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역대급 스토리로 레전드를 경신할 테넷이 드디어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일단 테넷이 아이맥스로 촬영된 분량이 상당한 만큼 저는 개봉 당일 아침 9시 30분 용화맥으로 시작했고요. 운 좋게 아주 가운데 꿀 명당 자리에서 텐스를 받고요. 이건 몰랐는데 끝나고 표를 가져가면 요런 아이맥스용 포스터와 요런 필름 티켓을 주더라고요. 몰랐으면 그냥 갈 뻔했어.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엔 롯데시네마를 통해 2차 관람을 했고요. 테넷 역시는 역시였죠. 과연 플롯의 변태인 놀란 감독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상에선 테넷 관람 후 개인적으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부분들, 그리고 영화 속 여러가지 장면들에 대한 9가지 내용 체크, 이렇게 오늘 다루게 될 주제들이고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개인의 해석이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영화 테넷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What's that? No. Something worse. 영화 속 인버전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고도 복잡하게 설명됩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들 써가면서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린 놀란 감독인데, 사실 이러한 이론들은 영화 속에서 시간역행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등장하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영화 속 인버전의 개념을 조금 쉬운 방법으로 생각해볼게요. 영화 속에선 이 회전문을 통해 시간을 역행합니다. 이런 방식을 단순히 시간여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Time travel. No. 핵분열의 역복사로 인해 기존에 증가하던 엔트로피,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론들을 복잡하게 나열하고 포장하면서 인버전이라 칭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냥 시간 여행 정도로 생각해봅시다. 즉,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 회전문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장면에서 인버전이 등장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등장하는 것들에 목매다 보면 결국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영화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버전을 한 자들, 즉 시간 여행을 한 인물들과 정상적으로 시간 순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만난다 정도로만 우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과거 시점으로 돌아간 인물들은 과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고, 접촉하게 될 경우 소멸해버린다는 무서운 말도 등장하지만 마스크와 방호복으로 보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의 싸움도 가능하고요. 영화 속 특정 시간대에서 시간을 순행하고 있는 A라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회전문을 통해 이 과거 시점의 시간대에 도착한 시간을 역행하는 B라는 인물이 있죠. B라는 인물이 인버전을 하며 시간을 역행했기 때문에 A 시점에서의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은 반대로 보이게 되고, A라는 인물 또한 시간을 역행해 과거로 온 B의 행동이 반대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둘은 같은 상황과 장소에 놓여있지만 서로의 행동은 대감기하듯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인버전된 B가 입 밖에 내는 소리는 모두 반대의 형태로 들리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 인버전이 일어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시간을 순행하는 A라는 인물에게는 역행하는 B의 말소리가 거꾸로 들려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옛날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대화처럼. 이러한 사실은 주인공과 닐이 알고리즘을 탈취한 후 무정 감청을 할 때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 회전문 근처에서 주인공을 신문하는 장면 등을 통해 알 수 있죠. 고속도로 추격신에서 사토르는 인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말을 건네도 거꾸로 들릴 것이고, 이 때문에 손가락 카운트로 주인공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예고편에서 이 산소 마스크는 회전문을 통해 인버전을 한 시간을 역행한 인물들이 호흡하기 위해 착용한 장치였죠.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인버전한 이들은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제대로 마실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인버전한 인물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선 단체로 인버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 장면들이 많고, 여기서 모두 이 마스크를 끼고 대사를 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된 장벽, 바로 이 거대한 호흡기가 씌워진 공간도 등장하고요. 영화의 후반부에선 한 시간대의 3명의 주인공, 바로 이 주도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장면이 한 차례 등장합니다. 바로 인버전 총알에 맞은 캣을 살리기 위한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 인버전된 총격을 맞으면 일반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고 다시금 인버전된 세계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3명의 인물이 프리포트 회전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 A는 초반부 시간 순행 속 인물, 두 번째 주인공 B는 인버전 총알에 맞은 캣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 A가 있는
있는 프리포트 회전문으로 시간을 역행해온 인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공 C는 다시금 이 프리포트 회전문에 들어가 과거의 닐로부터 도망치는 같은 시간대 인물로 한 시공간 안에 세 명의 주인공이 잠시나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는 에스토니아 탈린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네, 논란 감독 영화답게 영화 초반부터 아주 그냥 관객들을 압도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요. 처음에 등장하는 시퀀스에서는 총 5개의 조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무장 테러범들. 이들은 영화상에 등장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고위층 집단의 사주를 받고 이곳을 급습하죠. 하지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테러 부대 코르트에게 모두 사살당합니다. 이 두 번째 집단이 공연장 내 가스를 살포하고 첫 번째 집단인 무장 테러범들은 마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방독면을 서로 나누죠. 네, 이 테러를 위장한 두 집단은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사전에 이 테러를 동시에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무장 테러범들은 두 번째 코르트 집단에게 모두 사살당해버리죠. 같은 목적을 가진 듯 보였지만 두 번째 집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집단인 우크라이나 대테러 부대 코르트는 첫 번째로 난입한 무장 테러범들을 제압하기 위해 이곳에 침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죠. 무장 테러범들은 물론 본인들이 소지한 폭탄을 통해 공연장 안에 있는 일반 관객들까지 모두 사살한 후 이를 테러 사건으로 위장하게 만들고 VIP실에 있던 CIA 요원을 납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우크라이나 고위층들에게 미션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첫 장면에서 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주인공에게 명령을 내리는 집단, 바로 러시아의 용병 집단이죠. 네, 이들은 사토르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코르트 부대가 공연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의 부대 마크를 확인하고 복제 마크를 팔에 붙여 위장하여 진입합니다. 이들의 목적 또한 두 번째 코르트 집단과 마찬가지로 CIA 요원의 납치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자체가 다르죠. 바로 우크라이나 고위층이 투입시킨 코르트는 핵무기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토르의 사주를 받은 러시아 용병들은 인버전 알고리즘을 얻기 위해서죠. 네 번째, 러시아 용병들에 고용되어 코르트로 위장한 CIA 요원들, 바로 주인공이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이중 스파이로 2층 VIP실에 위치한 CIA 요원을 러시아 용병들로부터 빼돌린 뒤 알고리즘을 건네받는 것이 목적이죠. 결국 러시아 용병들에게는 위장한 가짜 CIA 요원을 넘겨주면서 이빨이 다 뽑히는 고문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화에서 처음으로 인버전이 등장하는 장면 속의 의문의 인물, 바로 영화의 결말에서 밝혀지게 된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보내진 닐입니다. 주인공은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을 모두 회수하여 2층인 VIP실에 던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서 주인공은 이 작전이 위장 테러임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테러 부대가 민간인들까지 모두 죽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것 같죠. 여기서 자신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민간인들의 목숨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이빨이 다 뽑힐 때까지 자신의 동료를 감싸주는 모습을 통해 떡잎부터 주인공이 테넷을 주도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초반 예고편에서 주인공에게 임무를 전달하는 빅터의 대사 중 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실제 영화에선 이 말과 함께 양손을 깍지 끼는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테넷이라는 단어와 함께 테넷 요원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암호이기도 합니다. 깍지는 원래 순행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인버전되어 역행하는 시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같은 시간 속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고 초반 인버전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연구원 바버라가 한 번, 프리아 거처에 몰래 잠입한 주인공에게 프리아가 한 번, 마지막으로 닐이 주인공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며 시간의 순행과 역행이 맞물리는 상황을 깍지로 표현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또 시간여행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할아버지 역설이죠. 쉽게 말해 한 남자가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아버지는 물론 자신 또한 태어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 할아버지를 누가 죽였냐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즉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지금의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역설을 주인공에게 설명해주는 닐 또한 모든 일은 일어난 일이라며 결과론적 사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죠. 닐의 설명을 들은 주인공은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사토르를 막아서 결국 작전을 성공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죠. 닐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알리겠다고 합니다. 놀란 감독은 영화상에 이런 할아버지 역설 이론을 짤막하게 등장시키지만 자세히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관객들에게 이론적인 개념들을 모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이 이론을 심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구멍들이나 모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닐의 말처럼 운명론적 이야기로 적당히 마무리한 거라고 생각되죠.
마지막 장면의 스탈스크에서 모든 임무를 마친 닐은 동료인 아이브스에게 묻습니다. 그 자물쇠는 나만 열 수 있는 거지? 이전 씬에서 작전조인 아이브스와 주인공은 동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였고 이때 철창 앞에 누워있는 시체를 발견하죠. 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시체는 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사토르의 명령을 받은 볼코프는 주인공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이때 누워있던 시체가 인버전되며 주인공 대신 머리에 총알을 맞습니다. 이후 철창의 자물쇠를 열고 입구 쪽으로 뒷걸음질에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러한 닐의 희생으로 주인공은 결국 알고리즘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닐은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인류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이 아마 닐의 마지막 인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등장했던 닐의 말처럼 결국 일어나게 될 일은 일어나며 인버전을 통해 주인공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해야만 지금 존재하는 현실이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닐은 오페라하우스, 마지막 스탈스크 작전을 포함해 세상을 위해 자신을 평생 희생해가며 인버전을 하며 평생 살아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영화 속에 등장한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닐의 인버전 인생을 정리해보자면 초반엔 미래에서 테넷을 설립한 주인공이 닐을 스카우트한 후 테넷 요원으로서 훈련시킬 테고요. 이후 시간 순으로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인버전, 인도 뭄바이에서는 CIA 요원으로 위장하여 주인공과 임무 수행을 함께하고 이후 마지막에 스탈스크 작전에 투입되어 블루팀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주인공이 위험에 빠진 순간을 발견하고 회전문을 통해 시간을 순행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장면처럼 차를 통해 주인공을 다시 한번 구해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본인 대신 총에 맞아 희생하는 닐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닐의 말에 따라 미래의 주인공이 이 시점에 닐을 인버전하여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결국 닐은 자신의 모토에 따라 주인공 대신 총을 맞고 희생하며 사망하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슬퍼하는 주인공은 닐에게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겠냐, 결국 이건 운명이냐고 묻죠. 여기에 닐은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이다 라고요. 뒤이어 닐은 나에게는 이 순간이 너와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너에겐 우리의 우정이 이제 시작할 뿐이라고 얘기하죠. 애들 장난 유치해. 하나도 안 슬프다 뭐. 네, 여기가 제가 테넷을 보고 정리해본 7가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다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밖에 영화 내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과 떡밥들은 다음 편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